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박입니다. 제가 저희 시드니 본사 사무실에서 천천히 걸어왔더니 제 뒤로 보이시는 오페라하우스까지 한 20분 남짓 걸렸는데요. 호주 시드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가 오페라하우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몇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조금 바람도 쐴 겸 이렇게 나와봤는데 날씨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요, 호주 유학 후 이민 전공 선택, 그 본질 파헤치기. 가장 핵심 요소죠. 호주 유학 후 이민에 성공하냐 못하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의 90%, 95%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공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자, 차근차근 한번 보죠. 자, 먼저 왜 호주 유학 후 이민에서 전공 선택이 중요한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시죠. 호주 유학 후 이민을 할 때는 내가 꼭 유학해야 돼? 유학하지 않고 바로 호주로 영주권 받아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먼저 접근하고 알아보세요. 특히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와싱턴 오크도 공학 인증이 되고 또 관련 분야 경력이 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내 학위 경력 가지고 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영어권에서 또 그 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영어도 상당 수준 되시고 이런 분들은 바로 그냥 호주에서 학업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먼저 찾으시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그 이주공사들 있잖아요. 이민 대행하는 이주공사들 보면 한 5, 6년 전만 해도 호주 이민이 상당히 큰 비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많은 업체들 중에 호주 이민을 다루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죠? 한국에서 바로 호주 이민이 되는 분이 없어요. 호주 이민 제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으로만부터 이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다 받는데 아프리카 일부 국가, 중동의 일부 국가들,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같은 것들을 호주 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길도 없고요. 신뢰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호주 내에서 학업을 하고 호주 내에서 경력을 쌓는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민법이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유학 이민, 그러니까 유학 후 이민이 아니라 한국에서 바로 이민되는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인데, 자, 그러면 전공 선택은 뭘 하냐? 자, 전공 선택을 할 때는요, 내가 취업 이민으로 갈 거냐, 점수제 이민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MLT SSL에 있는 직종이냐, 이거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MLT SSL이라는 게 이제 중장기 호주에서 부족한 이제 직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여기에 속한 한 640여 개 정도 직종 중에 이 MLT SSL에 속한 게 19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는 유학 후 이민을 한두 시간만 서치하신 분도 금방 알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전공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유학 후 이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정말 가장 많이 물으시는 3대 질문. 어느 전공이 대학 졸업 후 전망이 좋은가요? 호주 대학 졸업 후에 직업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전공별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 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이게 호주 유학 후 이민의 본질을 조금 알게 되면요, 이게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게 돼요. 실제로 저희가 초기 첫 단추부터 잘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전공 선택이 잘 되었음에도, 그러니까 알맞은 전공 선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그분이 영주권 받은 다음에 그 분야에 종사 안 하시는 비율이 저희 학생들만 봐도 절반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전문가적 조언 없이 이렇게 전공 선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이 안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영주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공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이런 미스매치는 있죠. 미스매치는 있는데 호주라고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열심히 비싼 학비 내고 공부했으니 그 전공을 살려야죠. 영주권 후 내 전공 못 살릴 거면 그 공부 왜 하나요? 그 돈 들여서 그 전공 공부할 가치가 있나요?
유학 후 이민에서 전공 선택은 그럼 완전히 영주권 받기용인가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조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 역시, 이런 생각 역시 호주에서의 삶이라는 그 본질을 조금 벗어난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에 그러니까 호주가 아닌 나라에 주로 이제 한국에 계시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호주 직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먼저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영주권 받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는 전공. 네, 영주권 받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는 전공은 좀 낫죠. 의료교통이라든지 공학 계열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 장비가 처지죠.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20년간 뭐 환자들 이렇게 보조 헬퍼하는 뭐 보조로 이렇게 일했다고 해서 경력이 쌓였다고 해서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간호사 등록을 해야만, 간호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등록을 해야만 간호사가 되는 것이지 경력만 가지고 될 수 있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의료계통의 직종이 대부분 그렇죠. 내가 현장 기술직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뭐 열심히 경력만 가지고 내가 뭐 공학 인증이 되고, 방법은 물론 있는데 그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꼭 또 그렇지 않은 직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전공일수록 그 분야로 졸업 이후에 영주권 받고 그 분야로 종사할 가능성은 좀 높은데, 그렇지 않은 전공들은 더더욱 그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은 낮아지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먼저 호주 직업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직급이 올라간다? 열심히 일하면 급여가 올라간다? 한국은 그렇죠.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임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호봉이 올라가고 연수가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IT 테크니션으로 들어갔다? 10년을 일해도 테크니션이에요. 열심히 일했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매니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호주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이 매니저라는 직업은 매니징 하는 거고요. 테크니션은 그 실질적인 그 해당 업무를 하는 거고 다른 일이잖아요. 네, 다른 업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업 체계가 한국하고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인식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그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고용의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네. 한국은 그게 너무 경직돼 있죠. 뭐 철밥통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경직돼 있는 직업일수록 바꿔 이야기하면요, 진출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거기 딱 그냥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 진출은 못 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만약에 40대 50대 가장이 직장에서 갑자기 뭐 잘렸다, 한국은 정말 난감하죠. 그 가족의 모든 생활 상황들, 생활 여건들이 아마 바뀔 수도 있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슬프죠. 예, 슬프기도 하겠지만 뭐 한국처럼 막 그렇게 무슨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직업을 좀 찾고 다른 쪽에 또 뭐 여기 또 워낙 또 파트타임이 또 보편적으로 또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또 호주가 사회보장이 또 한국보다는 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직업을 바라보는 그 호주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한국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한국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직업을 대입시키면 잘 안 맞아요. 근데 호주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라보는 직업의 관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토바기가 늘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유학 후 이민의 선택의 3대 원칙.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반드시 이 순서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공 선택을 할 때는 나의 나이 조건. 왜냐면 나이에 따라서 영주권의 가능 여부가 결정적으로 나뉘어지니까요. 내 나이 조건, 내 영어 조건. 영어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한다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공을 선택해서 내가 영주권을 손에 쥐기까지 냉철한 자금 계산이 필요해요. 워킹홀리데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일주일에 뭐 한 800불, 900불 벌었어요. 1000불 넘게 버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있죠. 학사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벌 수 있나요? 안 되죠. 일주일에 3일, 4일 학교 가야 되고요.
하루 이틀은 페일 안 하면 도서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워킹홀리데이처럼 돈 번다고 생각하고 생활비 쓰고도 돈을 이만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학비에 보탤 수 있다. 그 계산이 잘못되죠. 그래서 이 자금 계획, 돈 계획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은요, 어떤 전공이 전망이 좋냐, 어떤 전공이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되냐, 뭐 어떤 전공이 비전이 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 분야로 계속 진출하고 못하고는 영주권을 받냐 안 받냐에 달려 있어요. 영주권 안 받는 사람이 취업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일단 영주권을 받는다. 그럼 영주권을 받으려면 내 전공 선택이 어떤 전공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 조건이나 자금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영어죠. 네. 25살 필리핀 학생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한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의 교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치고요. 뭐 한국이 쉽지 않지만 뭐 일단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 사람이 그러면 서울 시내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하면 내 자녀가 우리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다, 뭐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호주에 오셨다, 호주 교사 되는 게 문제 없죠. 여러분들이 호주에 뭐 20대 후반에 오셨다, 그때부터 공부해서 호주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까지는 갈 수 있으나 일선학교 교사 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이미 접근 불가능한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의 선택의 본질은 어떤 전공이 전망이 좋으냐, 어떤 전공이 비전이 있냐, 어떤 전공이 졸업 이후에 취업이 잘 되냐, 여기에 있다기보다 내 조건, 내가 이 전공을 MLT, SSL에 있는 전공들 중에서요, 내가 이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나이, 내 영어 능력, 내 돈에, 내 자금에 문제가 없느냐,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따져야 될 본질이에요. 그게 따져지고 그게 장애 요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적성도 보셔야죠. 네, 그 다음에 뭐 비전도 보셔야죠. 기왕이면 공부한 그 전공을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할 때는 네, 호주의 어떤 뭐 잡시크라든지 여러 호주의 사이트를 보고 이 직종이 전망이 좋네, 저 직종이 취업이 잘 되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직종이 연봉이 높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영주권이 해결이 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 전공으로 영주권이 도달하는데 나의 조건이 감당이 되는지 나를 다시 살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피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질문할 때 저희 호주유학 클럽 그 네이버 카페, 그리고 호주유학 클럽 TV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시거나 뭐 카페에 글을 보시고 문의를 주실 때는 자기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명, 여러분들의 뭐 연락처 이런 거는 필요 없어도요, 내가 무슨 학교에 정확하게 무슨 과를 나왔는지, 내가 지난 10년 동안 3개월 이상 알바한 것들까지 다 이렇게 좀 소상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뭔지를 짝짝짝짝짝 뭐 10가지도 좋고요, 뭐 20가지도 좋아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커트할 거 커트, 그리고 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추천을 해달래요. 추천. 아니,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안 보고 어떻게 약 처방을 합니까? 환자를 보고 이 사람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목 감기인지 뭐 몸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뭐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잘 세부적으로 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공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호주유학 클럽 TV에서 호토바기가 여러분들하고 전공 선택 그 본질 파헤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